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대한민국 만세 광복절 78주년입니다. 중국은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으나 지금은 중국의 거품 붕괴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폭락,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의 오만과 건방진 태도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자초하고 있고 이제 중국의 몰락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탈출했습니다. 중국의 붕괴가 지구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친중 반국가 세력들에게는 정신적 지주를 잃게 되는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골칫거리로 추락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진지한 통찰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미국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거대 부동산 회사 컨트리 가든은 10개의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노오션 또한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에도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외국 자금의 탈출이 계속되면서 중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5%,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이전 수치에 비해서는 매우 둔화된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높은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82%, 미국은 25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0.3%까지 하락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과거 10% 이상의 성장률에서 최근 5.5%의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세계 경제는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높은 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정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경제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GDP 대비 30%를 초과하고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거물 에버그란데는 2020년에 730억 달러 연간 매출을 기록했고 중국 전역에 13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에버그란데보다 4배나 더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컨트리 가든이 이번에 10개의 채권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사인 모건 스탠리는 컨트리 가든에 대해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부동산과 건설 산업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근로자 인구는 2014년 9억 9,700만 명에서 2021년 9억 8,60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유엔은 이 추세가 2030년대까지
급속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에서 세계의 골칫거리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 인구 감소는 중국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 자금과 공장들이 대량으로 탈출하면서 중국 대륙은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은 매우 양호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 사람당 대략 1.7개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어서 일자리가 남아 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16세 이상 24세 사이 청년 실업률이 무려 46.5%에 달해서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반도체, 양자 컴퓨팅, 특정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최강자는 후발 경쟁자가 추월하는 것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미국은 1985년 세계 경제 2인자였던 일본의 굴기를 막아서 일본에게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 주었고 현재 중국의 굴기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해서 세상에 본래 투키디데스의 함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국 간에 전략적 오판이 생긴다면 스스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자만과 오만적인 태도에 대해서 미국은 엄청난 응징으로 중국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패배는 결국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진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대부분 국가 주도, 국가 자본주의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성장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민간 자본으로 넘어가야만 추가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민간, 기업, 정부라는 순서로 성장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안정된 경제 구조입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본적 경제 원리를 거부하고 민간 자본의 성장을 차단한 결과 중국 경제는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억 중국인들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되돌릴 수 없는 지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중국은 6년 넘게 금지해왔던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스스로 해제하면서 한국에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기가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한국 내에서는 친중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면서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기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역사적 회담이 될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동맹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 중추적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세계 무대에서 격조 높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뚜렷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우연희님, 장한캐피탈님, 김현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